안녕하세요. 저는 부산고등학교 73회 졸업생 박상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3학년 재학 중이고 지금 실습 중입니다. 저는 부산에 살 때는 남구 목골역 근처에 살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저는 부산고등학교 기숙사에 살았었고, 그다음에 20살 때 대학교 오고 나서부터는 서울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기숙사에서. 원래 저희 지역구에서 부산고는 원래 주로 생각하는 고등학교가 아닌데 제가 그 과학고를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막 찾아보다가 어머니가 찾아보다가 부산고가 과학중점학교다 이런 말을 저한테 해줘가지고 저도 검색해보니까 과학중점학교기도 하고 또 기숙사도 있고 좀 자유로 집에서 조금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부산고 그 다음에 그 4개 쓰잖아요. 그래서 2개를 부산고 썼습니다. 그때 당시 꿈은 그냥 과학과 관련된 어떤 걸 하는 거였는데 연구원을 주로 생각했던 것 같긴 합니다. 사실 그것도 되게 애매하긴 한데 시험 잘 치고 나서? 네, 고등학교 때 그냥 성적이 좀 잘 나오기도 하고 또 약간 의대랑 그런 의대도 결국에는 과학의 한 의학도 과학의 한 분야니까 의대 졸업하고 나서도 되게 연구를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 교수님들도.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런 성적과 이런 제 원래 관심사와 비슷한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멋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네. 사실 과학고 갔으면은 지금 다니는 학교를 못 갔을 거기 때문에 엄청 뭐 운이 좋았다면 갈 수도 있었겠지만 거기서 거의 한 저희 지금 다니는 학교에 올 가능성이 거의 0% 수렴한다고 생각하고, 근데 지금 부산고에 와서 여기 왔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과고에서 의대 가는 거는 되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애초에 과고에서 의대 가는 거를 정부에서 되게 좀 엄격하게 막기도 했고, 그리고 과고에서 의대 가면은 뭐 과고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다 환급해야 되는 그런 정책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그리고 거기 갔으면 애들이 대부분 잘하니까 또 거기서는 수업도 대학 그 일반 화학, 일반 물리학 이런 수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따라가기도 힘들었을 거고 저희 학교에서만큼 잘했지는 못했을 거라서 대신 저는 여기 와서 그러니까 조금 상대적으로 과학고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내신 따기도 수월하였고 좀 열심히 해서 이런 좋은 성적 내신을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고등학교요? 일단 선생님들이 되게 좀 제가 다닐 땐 열정이 있으셨었고요. 막 생기부 이런 것도 저희 누나의 예를 들어보자면은 누나는 되게 선생님들이 막 세부 특기사항 지금은 없어졌다고 듣기도 했는데 그런 거를 써주시는 것도 되게 귀찮게 생각하셨는데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대부분 좀 열심히 적어주시려고 하셨던 것 같고 뭐 어떤 되게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활동을 해서 학생이 어떤 걸 느꼈는지 이런 걸 적는 게 되게 생기부에 중요하다고 느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되게 잘 챙겨주셔가지고 저는 그런 게 제 생기부 채우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기숙사가 있는 게 너무 좋았는데 이게 기숙사에 있다 보니까 뭔가 다 같이 공부하는 그런 환경이 생겨서 물론 좀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조금 자기도 했지만 이게 어쩔 수 없이 거기 앉아 있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좀 그 중간에 자긴 자더라도 딴짓을 좀 하긴 하더라도 그래도 공부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전교 저는 1등을 하긴 했는데, 네, 1등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2등 한 적도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거의 그래서 네네. 그럼 중학교 때는 중학교 때는 그 최종 성적에서는 한 8등인가 정도 했었습니다. 전교 그럼 저도 잘 모르겠긴 한데 사실 중학교 때는 뭔가 그런 최종 성적에 들어갔던 게 뭐 반장 부반장 했을 때 그런 과산점 같은 거나 이런 게 조금 비중이 컸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는 약간 숫기가 없어가지고 그런 걸 많이 못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성적보다 조금 더 등수가 내려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부산고 왔을 때는 그냥 열심히 해서 잘 된 것 같습니다. 부모님, 아빠는 지금 진주에 계시고, 몰라. 지금 공무원 시험 최근에 합격해서 무슨, 뭐였지? 되게 그냥 9급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고요. 엄마는 엄마는 지금 5급 공무원 네, 하고 계십니다. 어디서? 일단 저는 일단 과학고를 준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수학이랑 과학을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부터인가? 그때부터 선행을 했었거든요. 고등학교 선행을. 중3 때부터. 네, 좀 늦게 한 것 같긴 한데 다른 애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네, 그래서 막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하고 입학한 건 아닌데도 잘 따라가는 데는 무리는 없었습니다. 제가 근데 그 대학교 입학하고 과외를 좀 해봤잖아요. 과외를 좀 해보니까 이게 그냥 아이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선행학습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가지고 많이? 네, 그냥 부모님들이 약간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뭔가 아이가 진짜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닌데도 이렇게 선행을 하는 게 막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너무 빠르게 그냥 문제를 푸는 방법만 계속 연습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가지고 몇 학년 가르쳐봤는데? 중학생 가르쳐봤고 고등학생도 가르쳐봤고 초중고 다 가르쳐봤습니다. 아니요, 선행을 하기는 해도 되는데 이게 좀 그 개념을 문제만 잘 푼다는 그런 선행이 아니라 좀 개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했으면 좋겠긴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제가 개념을 물어봤을 때 잘 대답을 하냐 못하냐이긴 한데 사실 그 개념을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은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긴 합니다. 저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스스로 계속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지 그게 되는데 뭔가 그냥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면은 그런 걸 생각할 시간조차 없어서 일단은 약간 욕먹을 수도 있긴 한데 국어는 원래 좀 잘했고요. 그냥 문제를 계속 풀다 보니까 그 모의고사 국어는 좀 잘 나왔습니다. 그냥 이건 제가 뭐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냥 약간 글을 읽는 능력 자체가 조금 좋았던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국어를 잘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모의고사로서 제가 막 일반적인 학생들한테 말해줄 수 있는 게 딱히 없을 것 같고 내신의 측면에서는 일단 내신은 선생님들이 내시는 거니까 선생님들이 수업할 때 뭐 강조하는 것들이나 뭐 이 지문에서는 이런 부분이 작가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 잘 메모해 두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시험 보기 전에 여러 번 반복 학습하는 게 굉장히 내신 시험 보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사실 국어가 저희가 막 그렇게 딱히 배우지 않아도 글을 읽는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뭔가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글을 썼는지 제가 어릴 때부터 배우진 않잖아요. 근데 이게 그 글이 어려워지면은 갑자기 사투리가 나오는데 글이 어려워지면은 이거를 파악하는데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한데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일반적인 글을 읽듯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아무리 해도 안 읽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냥 그런 독해력의 차이 같은 느낌. 근데 그럼 독서는 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책을 읽으면서 이게 이 사람이 뭐 너무 쉬운 책 말고 조금 어려운 책을 읽다 보면은 이 사람이 이 문단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그런 것들을 이해가 안 되면 다음 문단이 잘 안 읽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잘 안 읽히면 원래 다시 반복해서 읽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읽다 보면은 조금 그 사람의 글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를 알아차리는 능력이 조금 좋아지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종류요? 저는 제가 읽고 싶은 책 읽었긴 한데 저는 원래 과학이랑 이런 거 좋아했어가지고 그런 쪽 많이 읽었습니다. 과학으로. 중학교 때까지 되게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그냥 점심시간에 맨날 도서관 가서 맨날 자주 도서관에 가서 그냥 제목이 재밌어 보이는 책 그냥 꺼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때 조금 숫기가 없었기도 하고 그래서 도서관 가는 걸 좀 좋아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어릴 때부터 책 읽는 거 그냥 싫어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효율 면에서 따지면은 공부에 시험 공부에는 그렇게 엄청난 이렇게 좋은 효율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냥 그런 기본적인 글을 읽는 능력을 키우는데 조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뭐 책을 많이 읽지 않더라도 그냥 시험 문제로 나오는 비문학 글들도 되게 정제된 글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글을 읽는 연습을 하면은 시험 문제 충분히 푸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읽는 능력을 높이는데. 저도 그런데요. 네, 저도 공부를 너무 해야 하는데 보면 잠만 오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 그런 공부하려는 마음이 심할 때,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을 때 쉬는 시간 없이 그냥 계속 공부만 하려고 해서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과 1학년 때는 계속 공부를 하려고 시험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려고 계속 그냥 자습실에 앉아 있다 보니까 오히려 공부는 더 안 됐던 것 같아요. 뭐 한 6시간 앉아 있으면 1시간 집중하고 5시간 딴짓 한다거나 그랬던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 그래도 쉬는 시간에는 충분히 휴식을 가져주고 그런 공부를 너무 해야 된다는 의무감에서 좀 벗어나서 그러다 보면은 너무 많이 쉬었으니까 이게 오히려 또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돼가지고 저절로 안 될 때도 있지만 좀 그래도 쉬어주는 게 그런 공부를 집중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저도 집중력이 그렇게 그러니까 딱 오랫동안 집중해서 앉아 있고 집중하는 그런 능력이 억수로 좋진 않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않을까요? 제 기준에서는. 집중도가 떨어져서. 네, 조금 너무 떨어지면 문제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떨어지는 건 당연하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도 겪었던 건데 제가 겪었던 거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문학 문제에서 뭔가 이것도 답일 것 같고 저것도 답일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같다라고 하면 항상 다른 답이 정답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 의견 없이 문제에서 원하는 그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고르는 훈련 같은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긴 하고요. 그리고 뭐 기본적인 국어의 뭐 문학이나 뭐 그런 문법이나 이런 개념들을 부족한 문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글을 읽는 능력 자체가 좀 떨어지는 문제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것 전부 다 그런 능력이 괜찮다면은 문제 푸는 스킬 같은 거 뭐 소거법이라든지 뭐 이 정답 어떤 정답을 고르는 데 있어서 뭐 어떠한 스킬 같은 것들이 조금 있을 수가 있잖아요. 어떤 게 있지? 뭐 예를 들어서 문학에서 어떠한 뭐라 해야 되지? 뭐 도치법, 대꾸법 이런 거를 이용해서 어떠한 효과를 줬다. 이런 선지들이 있으면은 일단은 이러한 용법을 썼는지 안 썼는지도 봐야 되고 이 용법이 이러한 효과를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도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 나눠서 생각하는 그런 스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또 연습하면은 성적이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을 많이 읽으면서 일단 많이 읽어야 되고요. 그거를 무작정 양만 많이 읽는 게 아니라 글 하나를 읽으면서도 이 문장에서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 문단에서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스스로 점검해보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한 7시간. 그렇게 자도 문제 없다는 거. 네. 네. 너무 잠을 적게 자는 건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잠을 적게 자면은 낮 시간에 잠이 좀 많이 오는데 저는 수업 시간 잘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좀 선행학습을 안 좋게 보는 것도 조금 있는데, 네. 그래서 사실 애들이 선행학습 했다고 그거를 완벽하게 알면 좋겠지만, 그냥 이 문제 풀 수 있으니까 수업 안 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루하다고 느끼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학원 선생님이 좀 더 잘 가르쳐 줄 수도 있죠. 그러면은 뭐 학교 선생님의 수업이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뭐 학원에서 수업을 먼저 듣고 학교에서 수업을 또 들으면은 또 복습되는 효과도 있고 결국에는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은 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뭐 수학이더라도 선생님이 강조하는 내용이 뭐 가끔씩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안 듣는 거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열심히 참여하다 보면은 뭐 중간중간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뭐 질문을 하시잖아요. 뭐 이건 뭘까요? 하면은 고등학교 때는 저도 막 대답하긴 했는데 지금은 좀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크게 대답을 하기는 조금 어렵긴 해서 속으로 생각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렇게 뭔가 또 질문하는 것들이 다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답해보고 뭐 그런 과정들이 이 개념을 머릿속에 정리하는 데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이요? 수학 일단 말씀드렸듯이 수학도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고 저는 그 개념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많이 푸는 거는 그 개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인 거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문제를 많이 푸는 거는 저는 딱 그 시험 한 번 잘 치고 그 뒤로는 또 안 써먹겠다 이렇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시험 개념이 그 뒤로 안 쓰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 시험마다 그 개념을 확실히 잘 자기 수준에서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왔던 개념이 2학년 때 또 나오면서 거기서 얹어지는 내용들이 있어서 거기서 개념의 확장이 이루어지면은 다시 그 이전의 개념들이 정리되고 좀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되는 능력이 있다고 해야 할까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과외를 해보니까 그냥 단순히 그 공식만 외워서 푼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아, 공식을 네, 외우면서. 그래서 이 문제가 답이 왜 이거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 공식을 적용하면 이거던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공식이 나온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지 이게 나중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분을 한다고 치면은 다항함수에 미분을 한다고 치면은 뭐 x 4제곱을 미분하면 4x 세제곱이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 하면은 그냥 위에 있는 지수를 앞으로 내리고 1을 뺀다.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게 다가 아닌데 그냥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 미분을 하라고 하면은 그냥 4x 세제곱 적고 왜 이렇게 풀었어? 하면은 원래 그런 거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은 되게 속이 좀 터지는데 그런 미분을 하는 거는 그 극한값의 정리인가? 정확하게 그 개념 이름이 기억은 안 나는데 그 x 플러스 뭐 n 해가지고 빼기 fx 해서 밑에 n으로 나누고 리미트 n이 0으로 갈 때 이러한 그 극한의 개념이 있었을 때 그거를 미분을 하는 건데 약간 그런 개념들이 있어야지 나중에 다항함수가 아닌 다른 함수의 미분도 익숙해지고 그게 뭐 갑자기 그 공식이 생각이 안 날 때 자기가 그 공식을 시험 과정 중에 유도하는 거가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뭐 까먹어도 다시 금방 생각해낼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개념의 확장에 있어서도.